그 지금 이제 에드프린트 밑에 이렇게 보면 이 사이트가 있어요. 에드프린트 해외 직판의 개념을 실제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에드프린트라는 사이트에 들어온 고객은 회사 소개를 볼 수도 있겠죠. 처음에 왔을 때. 그 회사 소개 보면 나카오 유키오라는 일본 사람이 대표예요. 그래서 뭐 하여간 회사 연역도 괜찮고 전화를 하려고 야 이제 좀 사볼까?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하려고 딱 누르면 050 우리나라에는 없죠? 이거는 일본 동경 전화번호예요. 이 전화를 한국에 다 가지고 와요. 인터넷 폰은 한국에서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옆방에서 지금 다 받는 거예요. 이 전화를 일본인이. 그러면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버리면. 거기다가 저 050이 인터넷 전화번호인가요? 네, 인터넷 전화번호. 인터넷 전화를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받는 포장 용지에는 이 택배 박스 점표가, 이 점표가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본 사가와 택배 박스 점표예요. 그래서 미리 사가와로부터 우리가 이 택배 박스 점표를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용사들한테도 다 나눠줘요. 이용사에서 그냥 우리나라 뭐 옐로우 택배든 CJ 택배든 출력하듯이 똑같이 출력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최종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받는 박스에 이걸 붙여요. 그럼 받았을 때는 이거가 붙은 걸 받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전화했더니 일본 사람이 받았죠. 택배 박스 또 일본 늘 자기가 보던 사가와 택배 박스를 받은 거죠. 결제하려고 들어갔더니 일본에 있는 모든 결제 수단을 다 쓸 수 있어요. 대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한때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착불 제도가 있잖아요. 착불. 그러니까 발송비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게 착불이잖아요. 일본과 동남아시아에는 받는 사람이 물건값까지도 내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대인이에요. 대인. 그러니까 대금인환이라 그래가지고 택배사에서 물건값도 받아줘요. 그래서 물건값 결제하는 카드 결제기를 갖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근데 역직구에서는 대인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제도를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에서는 완벽하게 구현을 해 주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일본 택배를 보내는 택배비가 얼마 정도? 뒤에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그건 따로 이렇게 항목이 돼 있거든요.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될 수 있는 거는 일본의 이 법인이 운영하는 거고 이 법인이 결제회사하고 계약을 맺었고 이 법인이 일본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완벽하게 일본 사람은 티쿤 글로벌 직영 사이트뿐 아니라 티쿤을 이용하는 나머지 26개 사이트를 일본 사이트하고 구분하지 못해요. 아예 구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도 새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그런 걱정을 해요. 반품은 제대로 해줄까? 환불은 제대로 해줄까? 근데 여기다가 환불은 EMS로 한국 보내시고요. 이러면 답이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장사할 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철저히 손님이 왕이고 손님이 철저히 믿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왜 일본 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직구라는 게 참 우스운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장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저기 현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저 일본에 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지사 역할을 해준다고요. 티쿤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 31개 회사는 전부 다 우리가 100% 출자해서 설립한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거로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법인을 만들지 않고도 법인이 있는 것처럼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럼 초창기 때 만약에 진출한다 그랬을 때 저희하고 따로 하면은 일본의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되죠. 네. 그게 만약 힘든 상황이라고 그러면 좀 저런 부분들이 힘들겠네요. 그럼 티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그러면 혼자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래도 티쿤 이용하는 게 더 편해요. 뭐든지. 그런 장점이 있어요. 나온 김에 질문하신 거니까 이거 중요한 거니까 보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명함을 일본에 팝니다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된다고 송료가 감당이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근데 송료가 감당이 돼요. 뭐냐면 지금 3시잖아요. 4시가 되면 일본 사과와 택배사에서 우리 사무실에 와요. 그래서 우리가 포장해 놓은 거를 자기가 다 들고 가요. 그래서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태워요. 그럼 그 물건이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요. 하네다 공항에서 바코딩 해가지고 통관 처리한 다음에 밤 11시부터 일본 전역에 배포를 해요. 그럼 오늘 4시에 출발한 거니까 내일 일본의 주요 도시엔 다 들어가요. 손님 손에. 요 차이는 아시겠죠? 16시라는 거는 일본에서는 마감 시간이 18시예요. 18시. 2시간만 당겨서 마감시켜버리면은 한국에서 일본까지 가는 그 시간만 확보하면은 일본하고 조건이 완벽하게 똑같아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얼마냐? 킬로그램당 600엔이에요. 자,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 택배 박스 보내면 2,500원 받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냥 택배비 발송비가 500엔이에요. 500엔. 근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물건값 35,000원에다가 송료 2,500원 별도입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명함 460엔에 송료 500엔입니다 하고 받아요. 송료는 손님한테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명함은 1kg가 아니에요. 500g 밖에 안 돼요. 그러면 500g은 480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500엔 받아서 20엔 남기고 물건을 일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24시간 안에 다 도착이 돼버려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송료는 제로예요. 제로. 사실상. 손님한테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라는 사회가 이미 잠시 우리가 한눈 파는 동안 다 바뀌었다는 거죠. 한국에서 일본으로 24시간 안에 보내는데도 송료 제로인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럼 한국에다가 파는 것보단 이게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자, 근데 이거는 비행기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로 가는 건데 비행기로 가지 못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뽁뽁이, 우리가 겨울 창문에다가 붙여서 하는, 이거는 가격에 비해서 부피가 너무 커요.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나오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해외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물건이 돼지 저금통이래요. 부피가 너무 큰 거예요, 얘는. 수입을 못 한대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상품 가격에 비해서 부피가 너무 크거나 상품 가격에 비해서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철로 된 물건, 이런 거는 비행기로 못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배가 있어요. 배로 가면은 3영업일 만에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로 또 나가면 비용도 싸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2회에 컨테이너를 직접 운행해요. 이거 대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TV를 컨테이너 1000대분 한꺼번에 보내는 거는 쉬워요. 근데 매주 자기 물건을 이렇게 따박따박 보낼 수 있는 데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티쿤 글로벌이 강점이 있어요.
엄청나게 저렴하죠. 비행기로 보내는데 24시간 안에 손님한테 보내는데 480엔에 보낼 방법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물건을 많이 취급하니까 이제 싸게 해주는 거죠. 컨테이너는 단위가 CBM을 단위로 쳐요. 이제 두 분은 배를 많이 이용하실 거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설명드리겠지만 CBM이라는 것은 1입방메타입니다. 1세제곱메타. 그러니까 1세제곱메타당 12만 원 정도면 돼요. 23만 원 안 드는데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왜냐하면 물량이 늘어나서 이거 이제 배는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정비례하지 않고 물량이 많아지면 싸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1만 원 정도, 11만에서 15만 원 정도면 보내요. 1입방메타는 굉장히 큰 분량이에요. 여기서 한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1m, 1m 이걸 보내는데 11만 원에 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싸진 거죠. 그런 이제 그만큼 이제 티콘 글로벌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은 티콘에서 부산 입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티콘이 아니라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지역이 만약에 다르면 그럼 우리 사무실로 보내면 돼요. 우리 사무실.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여기로 보내세요. 다른 분들은 이용사분들은. 근데 이용사분들은 여기서 보내서 우리가 보내주는데 물량이 많아지면 사가와에서 직접 그 회사로 가요. 우리는 중간에 끼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돈 더 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시스템만 이용하게 글로 가셔서 가져갈 거예요. 또 질문 있으세요? 중국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비용이 비슷합니까? 약간 더 비싸더라고요. 중국에서 우리가 이미 중국에서 일본에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했더니 일본 판매자하고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는 아이템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본 판매자가 이미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 아이템은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부직포백하고 플래그, 에드 플래그라는 거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으로 직송해요. 그럼 우리가 훨씬 경쟁이 또 세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차피 국내에서 무슨 사업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먼저 누비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 팔고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 팔면 되잖아요.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요. 누가 좀 전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되나요? 그러는데 저도 일본어를 지금 못 하거든요.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100억 일본에 팔면서도 일본어를 하지 못한다는 게 좀 창피하긴 해요. 근데 저는 어학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어요. 근데 제가 겨우 읽어요, 겨우.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는 것처럼 이제 글은 좀 볼 수 있으니까 일본어는 모르지만 일본어 문장은 알아요. 그래서 일본어 문장을 가지고 일본 직원들 있잖아요, 우리도. 이거 너 문장 틀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니? 근데 그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일본어 수준은. 그래도 지장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어 원어민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전 일본어 지금 못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일본에 우리 티콘 글로벌이 100% 출자한 자회사인 에드프린트 대표가 한국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가 안 돼. 걔도 나만큼 어학 공부 안 해. 그래서 지금 8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걔도 한국어 공부 안 하고 나도 일본어 공부를 안 해서 둘 다 대화가 안 돼요. 그 중간에 끼워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서로 얘기 안 해. 좀 한심하긴 한데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티콘 여기 본사하고 AD 프린트라는 그 자회사하고의 관계가 지금 여기 소속되는 이용사들은 티콘의 다이렉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 거의 페이퍼워킹 작업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회사는 그럼 거기 일본 사이트 저희가 일본 사이트 들어가는데 서포팅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서류 작업. 서포팅?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티콘 플랫폼이 없이는
홈페이지 개발도 다 새로 하셔야 되고요. 일본의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일본 법인 대표를 뽑아야 되고 일본 택배 회사와 계약해야 되고 일본 피지사, 결제 대행사와 다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쪽에서 해준다는 얘기. 다 해주는 거죠. 이미 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만약에 어느 회사? 그 일본? 네, 에이드프린트. 에드프린트. 네, 거기 저희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 티큰에서 이용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플랫폼을 써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결제 대행사든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는 거의 다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소속이 저희가 소속돼 있는데 티코로 소속돼 있는 거예요? 그쪽? 우리 지금 티쿤 글로벌하고만 거래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티쿤 글로벌이 형식적으로는 물건 보내주세요 하고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일본 클라이언트가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일본 에드프린트에다가 입금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님 커뮤니티가 다이렉트로 잘 안 되신다면서요. 거기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 그 회사에서 그 회사 우리 회사인데 100%. 출자를 못해서 에드프린트는 100% 우리 회사예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돼요? 법인은 독립돼 있어요. 100% 출자라 그러더라도 일본 법인이 번 것은 일본 세무서에 돈 내고요. 한국 법인이 번 건 한국 세무서에 돈 내요. 그 다음에 한국 법인과 일본 법인 사이는 수출 수익 관계예요. 독립된 회사예요. 사이트에서 일본 고객 그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카드 대행 결제는 일단은 에이드 프린트로 들어갔고 그건 저희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에드프린트는 티쿤 글로벌에다가 지금 발주한 거잖아요. 물건 보내주세요. 물건 보내줬으니까 티쿤 글로벌에 돈을 줘요. 티쿤 글로벌이 이용사에 지급을 해요. 물건 값을. 이해됐습니까? 예. 문과 교수의 그 세금 관계가 네? 세금 관계가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진다. 그 문과 교수의 그 세금 부분이 좀 그동안 자, 관세나 그다음에 운송료 이건 어떻게 책정되느냐 하는 거는 이미 30개 사이트가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록하는 양식들이 있어요. 그건 실무에 해당되니까 나중에 실제로 하게 되실 때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료를. 그 보시면 안 그거는 관세나 송료는 전체 판매 대금 중에서 극히 일부예요. 그게 전혀 사업하는데 한 번도 그게 부담스러웠던 적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일본에 없는 물건들이고요. 그것들은 관세를 물어도 일본의 수입자도 관세 무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필품에 관한 거는 8% 미만이거든요. 원가의 8%이기 때문에 극히 미미해요. 전혀 영향 안 받습니다. 국세청에다가 5월달에 그 세금 신고, 사업 소득세 신고할 때 그러면은 여기서 티콘에서 이쪽에다가 저희한테 이제 대금 그 보내주실 때 그럼 여기 저희 나라 국세청에서 그 세금 결제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납품하셨으니까 세금 계산서 우리한테 발행하시는 거예요. 티쿤 글로벌에. 근데 나중에 물량도 많아지고 하면 티쿤 글로벌하고 거래하지 않고 일본 에드프린트하고 직거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초창기에는 대신해 주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하세요. 왜냐하면 서류 작성을 하면서도 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물량 많아지면 괜히 그 물건을 일로 보냈다가 또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드프린트하고 여러분 회사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맺으면 돼요. 그렇죠? 사업 등록증을 좀 내서 수출이라고 생각을 적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적으세요. 그런 거. 예, 예. 수출로 판다고 하면 돼요. 예. 그 지금 이렇게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에드프린트 안에 있는 이 모든 사이트들, 컵하는 사이트도 회원은 공유가 돼 있어요. 회원은 공유가 돼 있어서 에드프린트가 모았던 고객도 에드컵을 사요. 에드컵이 모은 고객도 딴 사이트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성장 속도가 빠른 거죠. 사이트별 회원 DB는 하나예요?
각 사이트는 여러 개고 회원 DB를 하나. 각 사이트는 자기가 모집한 고객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기가 모집한 고객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서로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한테 오는 길이 없죠. 애드프린트에 오는 길은 없어요. 우리가 바빠가지고 이런 걸 못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애드프린트에서는 컵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링크만 걸어놓고 회원 DB 통합 같은 건 없죠. 법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법인 똑같잖아요. 애드프린트로. 애드프린트가 운영하는 30개 사이트고 처음에 가입할 때 원 아이디로 한 아이디로 애드프린트에 속한 모든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동의를 받아버려요. 프린터 회원 DB 하나로 링크 걸어준 사이트에서 다 쓸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애드카드는 이용사잖아요, 이용사인데 이용사 물건을 누가 샀냐? 애드프린트로 가입한 고객이 73%가 사준 거예요. 자기가 직접 모은 사람은 21%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원 아이디로 돼 있다. 근데 문제 중에 하나는 좀 전에 우리가 잠시 봤었던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그냥 티쿤이라는 오픈된 사이트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어요. 티쿤 이용사 소개도 여기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제일 주목해야 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여성 의류 파는 민스샵이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가 하여간 뭐 6개월, 7개월 만에 거의 670만 원을 팔아버렸으니까 6,700만 원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이트는 애드프린트가 하나도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민스샵은 고객이 어디 있었을까 보면 전부 자기가 모은 고객이 샀어요. 애드프린트에 링크가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애드프린트는 이미 인쇄 판촉물 관련 사이트라는 게 회사 이름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프린트. 여기서 옷을 판다는 건 이상해서 링크를 못 걸어준 거예요. 단추도 링크가 없어. 링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단추 산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모은 거죠. 자기가 모은다는 자기가 감으로 다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자꾸만 이제 저도 아무도 안 도와줘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모여 있으면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판촉물 쪽은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이런 것처럼 의류, 단추 이건 뭐 지금 아직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데 이런 데도 전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이거는 7월 달에 다 묶는 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티쿤 JP라고 해서 애드프린트 고객도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사이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요. 이름을 티쿤 JP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용기를 팔 거예요. 용기.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통해서 고객을 모아 드릴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와 있으면 조금 도움 되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도움된다는 얘기 진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기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장사 진짜 못해요. 민스샵은 혼자도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저 도움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시라는 거죠. 근데 혼자 하시는데 애드프린트 고객이 사주면 그건 고맙고 보너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 성공 어차피 못해요. 남한테 기대서 될 일은 진짜 없더라고요.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힘들어 하실까 봐 걱정인데 하여간 민스샵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스타일이 틀려요. 좀 스타일이 그거를 민스샵 그 내에서 자체적으로 걔네들이 그럼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한 거예요. 그럼 근데 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저기 이제 티콘 할 때 이용사가 있더라고요. 저기 홈페이지.
그럼 그 이용사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만들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티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외부 사이트를 우리는 지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제를 붙이지도 못하고요. 배송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 주문한 거에 맞춰서 우리 걸 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수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만들긴 우리 플랫폼으로 만들었고 독립해서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링크만 하는. 응? 디자인 원하는데 저희가 만들 수 있어요? 문안? 디자인. 다 만드시는 거. 우리는 손 안 대요. 여기서 손 안 대요. 그러니까 우리 티쿤 이용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여간 홀리코 리본은 최근에 만든 데인데요. 홀리코 리본 볼까요? 이게 이제 홀리코 리본의 사이트예요. 그래서 상품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직접 등록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해요. 돈 받고 도와줄 수는 있는데 대신 해주겠다는 사람하고는 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도 내 식당 열어놓고 관리를 대신하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입니다. 이거를 딴 사람한테 맡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사이트 있으면 저도 그거 맡기고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이거 하는 동안 10몇 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이 문장이 맞냐, 이 버튼은 일로 가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 진짜 고민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걸 대행해줘서도 나한테 돈 벌어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난 그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하느냐고. 그리고 대행해줘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 일 하지 남 일 안 해줘요. 자기 일하면 돈 더 버는데 왜 남 일 해주겠어요. 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행 사업 하는 거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 거 맡아서도 돈 받아가면서 나도 돈 벌고 너한테도 돈 남겨주겠다는 사람이 왜 지 거 안 하고 남의 거 하겠냐고요.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시간이 진짜 잘 가버리네요. 벌써 시간이 다 이렇게 많이 가버렸어요. 저 그냥 티쿤과 이용사 역할 분담 먼저 설명할게요. 티쿤이 하는 거는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파트, 뼈대만 있는 아파트만 주고 실내를 꾸미는 거는 각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돈 주면 해준다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왜냐? 그거 하는 것보다 우리 거 만들어서 파는 게 돈이 더 되는데 왜 여러분 걸 해주겠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또 반대로 여러분께서는 그런 거야말로 모든 비즈니스의 기초인데 그걸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품 설명 하나, 문장 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남한테 맡기냐고. 못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쇼핑몰 구축 툴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쇼핑몰을 꾸미고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외 배송, 결제 대행, 반품 루트 제공, 이거는 여러분이 못 하세요. 또 여러분이 하시면 너무 힘드세요. 이건 저희들이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 영업소 있는데 무지 중요해요. 영업소가 왜 중요하냐. 우리도 거래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어제, 그저께 한 번에 700만 엔 주문이 들어왔어요. 700만 엔. 그러니까 7천만 원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그냥 주문하겠어요? 좀 와서 얘기 좀 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영업사원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주는 거죠. 이제 여러분 거도 큰 거래가 들어오면 우리 영업사원이 나가요. 왜냐, 우리는 어쨌든 10% 수수료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서로 윈윈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주고 여러분이 지금 일본에 직원 안 둬도 되고. 또 사람이 어쨌든 한 번 나가면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 분야는 우리가 다른 파트 있다 그러고 또 뭐 더 하면은 우리 영업사원이 직접 나간 상태가 되면은 상품 관리는 한국에서 한다 얘기하고 한국 사장 불러드릴까요? 해버려요. 그래도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돼 영업 지원이 무척 중요하고요. 현지 법인이 있어야 되는 건 우리가 다 해드려요. 그 다음에 광고, 홍보, 교육과 지원, 이거는 정말 큰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보다시피
우리도 거의 6년 동안 광고다운 광고를 못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3명으로 전문팀을 만들어서 광고를 공부를 한 거죠. 그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다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줄이죠. 뭐 검색 최저가 서비스라고 있어요. 하여간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명함을 유료 광고 하지 않아도 상위에 나오게 하는 게 검색 광고예요. 이런 노하우를 전해 드릴 거고 뭐 교육하고 지원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홈페이지 디자인 하셔야 돼요. 상품 등록하고 광고 다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 직접 하라 그러면 일단은 일본어 모른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일본어 원어민자를 여러분이 채용하셔야 돼요. 일본어 원어민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비즈니스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진행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진짜 하다가 보면은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멍가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은 어차피 안 돼요. 이거는 비즈니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로 하려면 당연히 일본어 원어민자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어 원어민자를 채용하면은 한국인을 채용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비용은 완전히 똑같아요. 일본인이 요구하는 급여는 동급의 한국인 급여보다 싸요. 왜냐하면 한국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본인 직원은 일본 담당 직원은 한국인이면서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지 굳이 일본인인 사람을 뽑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 회사에서 뽑는 일본 담당 직원은 한국인이면서 일본어를 잘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인 일본인을 뽑는 한국 회사가 드물어요. 그래서 가격이 낮은 거죠. 인건비가 요구하는 인건비가. 근데 저는 티쿤에서는 그거 구분하지 않고 줘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티쿤에는 뭐 중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르게 다 똑같이 대우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 원어민자 채용은 필수다. 근데 하여간 꼭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그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일본어 잘하는 한국인은 안 되나요? 이 질문을 꼭 해요. 근데 한국어 잘하는 일본인 뽑으시라고요. 왜 굳이 조금 다른 걸 하려고 자꾸 질문하냐는 거죠. 그냥 일본어 잘하는 한국인 말고 한국어 잘하는 일본인을 뽑으라고요. 왜냐? 일본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런 작은 차이, 이런 차이들 때문에 성패가 다 좌우된다는 거죠. 그게 벌어진 게 역직구예요. 한국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요만큼 틀리다 보니까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 지금 한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80명이에요. 80명인데 일본 원어민이 한 15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일본 원어민을 꼭 뽑으시고 그냥 이제 뭐 잡코리아 같은 데서 뽑아도 돼요. 이제 뽑고요. 그다음에 한국 재팬 클럽 이런 데가 있어요. 그 뽑는 곳 이런 거는 만약 계약하게 되면 알려드리고 뭐 이제 비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거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뽑으시면 돼요. 그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10몇 년 하면서 일본 원어민자 뽑는데 힘들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물론 시간은 더 걸려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한국인 뽑기도 힘든 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뽑아야 되는 거죠. 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동급의 한국인보다 좀 낮아서 한 80% 수준이다. 근데 기왕이면 연봉을 6천만 원 달라는 사람 뽑으셔요. 이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100만 원 차이가 크지 않아요. 마케팅을 처음 하실 때는 3명을 뽑으셨다고 하셨는데 일본인을 뽑으셨나요? 일본인 한 명 있었어요. 그때도. 일본어를 못하셨어요? 일본어를 못했는데 어떻게 일본인을 뽑을 수 있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이유. 한국어를 잘해요. 근데 한국어 못하는 일본인은 힘들어. 우리가 일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배우자가 한국인인 일본인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유학 온 분들도 계시고요. 많아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뽑으실 분 계세요? 지금도 한 분 대기하고 있는데. 별로 그런 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이제 같이 상의하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인력에 대한 부분도 질문 나와서 그러는데요.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네. 디자인 뭐 이렇게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네. 디자이너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디자이너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수월한가요? 웹에서 구하기가 되게 힘들던데.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요? 네, 웹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는 한국인이잖아요. 네. 한국인 넘쳐나가지고 그 지금 직장 못 구하는 웹 디자이너들 많은데요. 왜? 구하기 굉장히 힘들던데. 그 지금 일본어 원어민자도 구하는 판에 뭐 웹 디자이너를 못 구하겠어요. 그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웹 디자이너 요즘 좀 귀해지긴 했죠. 그렇지만 뭐 전혀 뭐. 아까 거기 민스샵이요. 네. 그게 지금 궁금한 게 그 독립적으로 지금 여기 티코는 인쇄면에 대한 걸로 이렇게 딱 이제 모양새가 이미지가 픽사돼 있다 보니까 민스는 우리다 보니까 그 사이트 내에서 움직이진 않잖아요. 사실 사장님 이제 글씨를 고쳐주셨다고. 그럼 그 사이트는 마케팅을 할 때 지금 독립적으로 따로 지금 마케팅을 따른다는 얘기죠. 자기가 직접 해요. 자기 비용 훨씬 많이 들어서. 근데 그분은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건 좀 약간 이제 전략 전술에 관한 문제고 경영에 관한 문제 같아요. 근데 그분은 리스팅 광고를 하지 않고 블로그 마케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파워 블로그들한테 옷 보내주고 그분들이 선전하게 해서 손익분기점을 200만 엔으로 맞췄어요. 근데 뭐 더 자세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민스샵은 한국에 민스샵.co.kr이 있어요. 그 회사의 컨텐츠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일본의 사이트를 구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회사하고 티콘의 그 수익 모델 관계는 우리는 10% 받아요. 수수료에. 그 외에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진짜 제가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했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도메인은 한국에서 다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떤 거요? 도메인은. 도메인, 예, 한국에서 하면 됩니다. 자, 이 홈페이지를 이제 개설하는 과정에서 돈이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경험해보고 또 주변에서 일본 직판하는 사이트를 보면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는 일단 이 전자상거래업의 속성을 잘 몰라서 실패를 해요.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전자상거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을 한 명 한 명 모집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지루하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시작하게 하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두 번째는 참 많은 한국 CEO들이 세컨잡으로 이걸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본업이 있어요. 이걸 세컨잡으로 해요. 근데 세상에 세컨잡으로 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너무 드물잖아요. 이거는 올인 해야지 승부가 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장들이 한국 사업이 위험하니까 보조 사업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하고 동종업종에 저보다 엄청나게 큰 회사, 돈도 많고 업력도, 저는 명함 해본 적이 없거든요. 20몇 년 된 분도 일본에 똑같이 진출했어요. 근데 우리가
훨씬 성장했어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여기 CEO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이미 돈 넉넉하게 벌고 있거든요. 별로 일본 사업에 깊이 관여를 못했단 말이에요. 집중력의 차이가 사실은 성패를 갈랐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여간 그 인내 하는 동안은 참 쓰지만 열매는 정말 단 게 해외 직판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돈이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정리한 건데요. 뼈대만 들인다 그랬잖아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원어민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원어민자가 없으면 홈페이지 문장 자체가 한 일본어가 아니에요. 한국어하고 섞인 이상한 문장을 써놓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사람이 우리한테 우리가 전화했더니 중국어 발음이 나온다. 그럼 벌써 끊고 싶잖아요. 홈페이지를 그렇게 만들고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건 제 손님한테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장사의 기본 도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자는 무조건 채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원어민자는 어차피 한국인 고객 응대할 때 필요한 한국인이 있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인원이기 때문에 추가 인원이 아니에요. 근데 원어민자 채용해야 된다 그러면 또 부대 비용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객 응대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웹 디자이너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꾸미는 거죠. 상품도 등록하고 뭐 배너도 만들고 꼭 필요해요. 기획자는 이제 사장을 뜻하는 거죠. 사장 초창기에는. 근데 뭐 대부분 사장 하시는 분들은 나는 1년 동안 월급 안 받아도 되고 하니까 이거 빼도 돼요. 근데 뭐 그럼 고달프긴 하겠지만 그 뭐 현지 원어민 웹 디자이너 이거 말고 홈페이지를 초기에 세팅할 때는 누가 필요하죠? 프로그래머 말고 예? 개발자 말고요. 나이가 들면 용어가 진짜 갑자기 생각 안 나나 미치겠다. 찬이가 뭐야? 퍼블리셔. 퍼블리셔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자하고 웹 개발자하고 디자이너 사이에 퍼블리셔가 있어요. 퍼블리셔. 이 편집자가 왜 필요하냐? 다종다양한 OS에 맞춰서 퍼블리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자라고. 근데 이 편집자는 초기에만 필요해요. 항상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초기에는 웹 퍼블리셔가 필요한 거예요. 제작하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 대신해 줄 수 없나요? 이거 묻지 마셔요. 해줄 수는 있어요. 돈 받고. 근데 대충 해줘 버릴 거예요. 내 일도 아닌데. 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셔야 돼요. 근데 웹 퍼블리셔를 뽑으려면은 초기에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뽑으면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이린 컴퍼니라고 있어요. 이쪽이 퍼블리셔를 데리고 초창기 세팅까지 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하셔요.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 사이트 중에 한 10몇 개를 만들어준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동안 한 2달에서 길게는 한 사이트가 크면 6개월까지도 만들어야 돼요. 이 회사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면 비용이 더 세이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만들려면 배워가지고 하는 동안 급여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면은 돈을 한 800만 원에서 크면은 3천만 원까지도 달라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시고 퍼블리셔를 고용해야만 되는 상황일 분들은 여기랑 하셔요. 그게 더 싸게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하여간 나중에 매달 2번째 수요일은 이 이용사 대표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회의해요. 간담회. 제가 이렇게 막 얘기했다고 해서 다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믿으셔도 돼요. 제가 책 쓰고 이렇게 자료 보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믿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신 분들하고도 여러분이 교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가를 이렇게 몰아주지만 얘는 지금도 나한테 그 영화표도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저 돈 받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쪽 팀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추천드려요. 이렇게 이쪽을 통해서 만드시고 그렇게 하면은 하여간 한 준비 기간이 한 3개월 걸려요. 쇼핑몰 하나 열려면. 그럼 1인당 400만 원 정도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사무실 운영비 하면은 중소기업은 우리 회사 지금 30명이야. 그러면 너 월 운영비 1억 2천만 원이군 하면 거의 맞아요.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 동안 3,600만 원. 오픈 후 3개월 동안은 이 인원은 그대로 가져가는 인원이니까 3,60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7,20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광고비를 1,000만 원씩 써요. 그럼 딱 1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스타트로부터 6개월까지 1억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럼 1억 들어가면 승부가 나냐? 승부 나는 게 아니고 오픈하고 나서 3개월 정도 광고를 하면은 이게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구나 안 늘어나는구나를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접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다 돼버린 것 같은데 설명도 다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여기 들어가셔서 홈으로 들어가셔서 티쿤 이용사 이렇게 보면 다 누르면 다 보여요. 다 보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는 다 되셨죠? 그리고 매출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매출이 나오나? 뭐 이렇게 되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다 공개를 했어요, 제가. 근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어떤 사이트가 이 매출인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싫어하더라고. 이용사들이 자기께 다 노출되는 거. 그래서 이름을 가려놔 버렸는데 그냥 대충 짐작해서 보셔요. 보시면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 뭐 상담하실 분은 상담하셔요. 근데 상담 오늘 안 하실 분은 나중에라도 상담 신청 코너 눌러서 상담 요청하시면 우리가 전화 드리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시간이 잘 갔는데 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쇼핑몰 툴은 티콘 글로벌에서 자체 개발을 한 건가요? 플랫폼? 네, 쇼핑몰 툴 자체를 자체 개발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 개발한 지 얼마나 됐냐고요?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이거를 개발한 것만 딱 따지면 한 2년 6개월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쇼핑몰 툴 시스템이 상당히 많은데 자체적으로 티콘 글로벌에서 개발한 쇼핑몰 툴이 우리 국내에서 보여주는 이 쇼핑몰 시스템과 봤을 때 어떤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는 어떤 쇼핑몰 자체로는 비교 우위가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고 심할 경우는 다른 회사보다 우리가 후져요. 그렇지만 국내 어떤 쇼핑몰도 해외로 나가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 노하우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쇼핑몰 자체의 기능만 따지면 우리가 더 우위에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래되지 않아. 그렇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안에 결제 프로그램이며 일본으로 배송 프로그램이며 반품이며 정산이며 그 수령 여부며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건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 외부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10몇 년 동안 일본에 직접 판매한 경험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 비슷한 거는 다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팔아봤냐고. 우리는 팔아봤다는 거예요.
100억 매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노하우가 그대로 이 쇼핑몰에 들어가 있고 이런 쇼핑몰은 당분간은 누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역 경험이 다 녹아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고객들은 그 접근할 때 어디 사이트로 들어가요? 각각의 사이트가 도메인이 다 있잖아요. 각각의 사이트로도 들어가고 애드 프린트를 통해서도 들어가고. 근데 기본은 애드 프린트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지원해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만 믿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셔요. 저는 이런 플랫폼 없을 때도 혼자서 다 개척해서 그 손님 다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없어도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어요. 다만 저는 보이지 않는 데서 계속 도와드릴 거고 그냥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마음 먹고 하셔야지 일이 될 거예요. 기대하는 순간에 되지도 않더라고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 티콘이랑 계약을 할 때 얼마가 들어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은 왜 받냐면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더니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계약하시면 2달 동안 우리는 정말 입을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맨날 전화하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케팅 어떻게 해요? 해서 시간 이제 금요일에 이제 마케팅 교육해드려요. 그러면 돌아가서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와요. 개인적으로. 또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왜 안 되냐고 또 물어요. 2달 동안 우리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처음엔 안 받았거든요. 근데 2달 동안 물어보고 안 해버리더라고. 근데 그분이 안 하는 건 난 상관없어. 근데 그분 때문에 진짜 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를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자. 최소한 1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받는 거고요. 저희가 받는 건 10%를 받아요. 10% 수수료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100만 원 주고 물건 못 팔면 우린 하나도 받을 게 없어요. 물건 팔린 거에 대해서 10%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세팅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우리한테 주는 돈이 수수료가 700만 원이나 800만 원까지 되면은 그 이상은 우리가 거의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한테 주는 돈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되면은 억울하잖아요. 내가 혼자 해도 되는데 너희한테 진짜 2,000만 원까지 주고 싶지 않아요. 저도 안 주고 싶거든요. 그건 진짜 억울하단 말이에요. 내 혼자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 되는 돈은 실비만 정산하고 그 이상은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되겠나요? 네? 계약 조건 사항이 되겠나요? 그거는 지금은 안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이제 좀 전에 보다시피 이미 매출이 700만 원까지 온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만들 거예요. 그냥 믿고 계셔도 돼요. 그건. 계약서에는 한 다음 주나 이 정도 되면 확정할 거예요. 티콘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가니까 나중에 찢어지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옥션에서 1억 판다고 해서 찢어지자는 옥션 하나도 없었잖아요. 저희들은 더 이상 직영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서 못해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우리가 도움받는 거지 그걸 찢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요. 또 몰라요. 우리는 물건을. 그래서 이제 결제 주기. 결제 주기는 이제 대략해서 월 3회에 우리가 결제를 해드려요. 근데 요번 달에 끝난 거를 고객이 물건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달 10일, 20일,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어느 날 받으실까요? 뭐 이렇게 묻나 봐요. 근데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가 돈을 미리 받아서 안 주는 이런 일은 없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티콘이 최대 강점은요. 우리 물건만 팔아서도 흑자가 나는 회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회사는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이 도움받지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원할 일은 없어요. 지금도 우린 신나게 적잖아요. 이 플랫폼 사업 때문에는 적자거든요. 물론 뭐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일이니까 뭐 하소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우리가 더 부자예요, 여러분보다. 그리고 아까 그 홈페이지 그 틀을 아까 웹 디자이너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초창기에 그러면 웹 디자이너가 다 그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틀 만드는 사람이 퍼블리셔예요. 그래서 그거를 에이린 컴퍼니에다가 맡기시라고요. 그러면 티콘에서는 그
그것만 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형태만 주고 티쿤은 그 형태를 분양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약하는 날 이거 가지세요 하고 줘버려요. 그럼 그걸 꾸미는 거는 직접 하시거나 에이링 컴퍼니하고 계약해서 하시면 돼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만약에 생각. 그럼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인데 퍼블리셔가 있으면 직접 하셔요. 그리고 나는 멀리 내다보서라도 퍼블리셔 그냥 내가 데리고 할 거야 그러면 에이링 컴퍼니 필요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먼저 경험한 사람한테 퍼블리셔를 준다 그러더라도 처음에는 에이링 컴퍼니대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인수받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예. 이거에 아예 틀려요. AD 프린트가 광고하는 상품도 아예 산업 디자인 쪽이랑 특성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광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천해 주시는 개인 광고 야후에다가 자, 그 개인 광고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30개 다른 26개 사이트를 다 가르쳐 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계약하고 나서 다시 그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또 그 아이템은 여기다 하는 게 좋겠다는 개별적인 컨설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시작하는데 네. 자금이 필요하다. 네. 그런 뭐 자금 지원이나 뭐 그런 거를 소스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 또 일본에서 이제 N으로 결제가 되면 다 필요. 한국에서 원으로 한국에서 전달 마지막 고시 환율을 환전 금액으로 해서 보내드려요. 일본도 스마트폰으로 결제돼요? 일본 그 고객이 접근 현지 사이트에서 지금 그거는 7월 달 경부터 스마트폰 디자인도 같이 제공돼요. 그거는 결제 수단이니까 별 문제는. 왜냐하면 지금 홈페이지 만들 때 그 모바일 결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따라서 구축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그 모바일 결제가 되고 안 되고는 모바일 결제 대행 회사를 붙일 거냐 말 거냐 문제예요. 홈페이지에서 공간을 만들 처음에 아까 퍼블리셔가 들어갈 때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기서 집어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에 따라서 그래요? 그 참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근데 모바일 결제를 한다는 거는 결제 대행사의 문제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따로 좀 상의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는 영역 같으네. 예, 또. AD 프린트라는 그 사이트 자체가 PC 버전하고 모바일 버전도 일본에서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모바일 버전이 7월경에 배포가 돼요. 예, 지금은 일부가 되고 있는데 그게 V2가 지금 한 8월, 7, 8월에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됩니다. 블로그가 저희 나라처럼 일본이 활성화돼 있어요. 아까 민스가 블로그를 이용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한국하고 인터넷은 세계 공용어거든요. 한국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하셔도 판단하셔도 지장이 없어요. 자, 하나 참 제가 뭐 여러 가지 빠뜨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시장조사 방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 경쟁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이제 질문하셔요. 근데 저희들이 5개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또 26개 사이트의 일본 진출을 도우면서 해외 그 나라 일본 가격을 조사하러 일본 현지 방문했던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한국에 있는 모자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면은 한국에 동대문 나간다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도 인터넷으로 조사하시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상위 10개 사이트만 가격 조사를 하면은 완벽한 가격 경쟁력을 조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치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명함도 하고 택배 박스도 런칭을 해봤었는데 택배 박스를 200, 140, 60, 3mm 두께 10매일 때, 20매일 때, 30매일 때 일본 사이트로 다 적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트에 데이터 수가 10,000개가 넘어가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거 하는 거죠. 명함할 때도 100매일 때, 200매일 때, 3영업일 때, 5영업일 때, 일면만 인쇄할 때, 양면 인쇄할 때 다 기록해 해요.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만 꼬박 기록하면은 우리 상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딱 보여요.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굳이 일본을 갈 이유도 없고요.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게 가장 정확하면서 어차피 인터넷이 가장 싸잖아요. 그렇게 조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할 거 있으세요? 혹시 일본 외적으로 다른 나라 쪽으로 구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만 명 가지고 12억 8천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은 집중해서 100만 명 일본에 100만 명 만드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로 다른 나라로 갈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흑자가 나니까 에어간판이라고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걸 갖고 지금 미국으로 나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가면 여러분 같이 따라 나가시면 돼요.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시장을 만드니까. 그래서 그것도 장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우리가 이제 흑자가 나버렸기 때문에 해외 진출은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같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1:1 면담 신청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기 잠깐 여기 자리에 계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해드릴 거고요. 자, 모든 기본 정보는 앞으로 여기를 티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 보지 못한 자료는 일로 다시 올려놓을게요. 업데이트 시켜 놓으니까 여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후에 상담 좀 하자. 우리랑 만났으면 우리 좀 만나자. 그러면 여기다가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같이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6개 사이트를 런칭해서 일본에 직판을 했어요. 근데 6개 다 성공시켰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한 게 아니고 그냥 일본에 팔면은 경쟁력이 있어서 팔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한국에서 식당 열어도 1억은 들어가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보증금 되찾으니까 이제 손해 안 본다고 생각하시는 장점은 있죠. 근데 이거는 해외 직판 사업은 식당 따위하고 비교 못 합니다. 정말 제가 6개 사이트를 성공시키면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매출이 올라갔잖아요. 진짜 한 3년이면은 나머지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돈 벌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 6개 사이트에 품목들이 전부 다 이세물 관련 사이트예요. 6개 사이트만 보여드릴까요? 그럼 그 사이트 예를 들어서 제조 공장 있는 거 사장님 직접 운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사이트 운영하는데 우리는 제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제조에서 만들어 놓은 데서 물건 받아와요. 해보시는 거예요. 예. 도매가로 쉽게 얘기하면 예. 소매로 인터넷 사이트 하는 거. 예. 그럼 거기 사장님하고 이제 계약돼 있는 저 제조업체하고. 그럼 뭐 계약할 거 있어요? 뭐 우리가 발주한 건데요. 뭐 이거 만들어 주세요 그런 건데 뭐 계약 안 해도 돼요. 그럼 그 재고는 만약에 재고가 남기는 우리는 재고 없어요. 명함, 스티커 이런 건 재고 없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그냥 재고 없이 할 수 있어요. 물건 떼와서 하면 되잖아요. 자, 하여간 저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여간 면담 신청하신 분들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 고맙습니다.